안녕하세요.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사회사업팀 의료사회복지사 조현진입니다. 아마 이 워크북을 받으신 분들은 갑작스러운 자녀의 화상사고로 인해서 놀란 마음을 채 안정시키기도 전에 낯선 병원 환경에서 자녀의 치료 과정을 지켜보시는 것만으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 영상은 힘든 순간을 보내고 계실 어머님과 아이를 위해 각 영역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기획하게 되었고, 화상사고로 처음 병원에 입원해서 자녀의 치료 상황 속에서 경험하게 되시는 다양한 심리사회적인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제작되었습니다. 총 4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 워크북의 소개에 이어서 치료 과정에서 힘이 되는 의료사회복지 서비스와 안정화 기법이 있고, 두 번째는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이 알려주시는 급성 외상과 트라우마에 대한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미술치료 전문가 선생님이 안내해 주시는 병원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색채미술치료 6회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퇴원을 앞두고 화상경험 학교복귀 지원 강사님들과 함께 준비하는 유치원 및 학교복귀 지원 과정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답답하고 막막하신 분들이라면 꼭 이 워크북에 있는 순서대로 영상을 시청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치료 과정에서 그리고 퇴원 후 집으로 복귀하시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해 보시고 검토해 보실 수 있고, 우리 아이의 치료 과정에 있어서 큰 힘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그중 첫 번째인 치료 과정에서 힘이 되는 의료사회복지 서비스입니다. 화상치료는 얼마나 해야 할까요?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질문을 주시는데요. 사실 치료라는 것이 의학적인 현재 상태에 대해서 의료진이 판단하는 것이고, 치료 기간이라는 것은 화상의 종류, 깊이, 면적, 그리고 아동인지 성인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이런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이들은 계속해서 몸이 자라나고 피부도 성장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화상 부위 피부가 구축이 되거나 기능상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몇 차례 수술과 재활 치료들을 계속해서 병행해 나가야 될 텐데요. 때문에 개별적인 이러한 의료적인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소아화상은 단순히 치료뿐만 아니라 성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장기간의 치료 과정을 지나다 보면 신체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치료에 대한 부담과 심리적인 어려움, 그리고 일상생활로의 복귀 등 생각하지 못한 심리사회적인 어려움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병원에는 저와 같이 환자분들을 도와드리는 의료사회복지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료사회복지사는 의료팀의 일원으로서 환자 및 가족이 치료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의료비 지원, 심리 지원, 재활 상담, 퇴원을 준비하는 학교 복귀 지원 상담과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치료 과정에서 고려하셔야 하는 부분들을 함께 짚어보실 수 있도록 가상의 상황을 통해서 한번 실제 상담이 진행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라 아우님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료사회복지사 조현진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아라 담당하시는 교수님께서 아라 치료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안내했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의뢰를 주셔서 이렇게 만났는데요. 잠깐 시간 괜찮으시면 제가 안내해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안 그래도 아이 치료비 때문에 걱정이 많았거든요. 혹시 우리 아이 치료비를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치료비에 대한 걱정이 좀 있으셨나 보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많은 환자분이나 가족분들이 사실 많이 문의 주시는 게 의료비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화상은 비급여에 대한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 과정을 이제 거치시기 때문에 내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이제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이제 국가 지원을 통해서 일부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가지고 있고, 또 이제 민간 복지재단에서도 환자분의 의료비 부담을 이제 낮춰서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런 이제 지원 제도들의 경우에는 지원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당이 되시는지 한번 상담을 통해서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몇 가지 조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혹시 산정특례 제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지 않아도 교수님께서 우리 아이가 음. 중화상에 해당된다고 하시던데요. 아, 네, 무슨 산정특례? 네, 그런 네, 네. 제도가 있다고 하시던데요. 네, 맞습니다. 국가에서는 고액의 진료비가 예상되는 중증 질환에 대해서 이렇게 본인 부담금제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일부 이렇게 감면해주는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 질환에는 중증 화상이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중증 화상의 환자의 경우에는 산정특례 제도를 통해서 내가 부담해야 되는 본인 부담률을 20%에서 5%로 이제 감면을 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증 화상? 중화상은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네, 중증 화상 환자란 화상의 중증도에 따라서 그리고 체표 면적에 따라서 교수님께서 판단을 하시는 건데요. 체표 면적이라는 것은 우리 몸이 100이라고 볼 때 몇 퍼센트, 그러니까 내 몸의 면적이 몇 퍼센트로 화상을 입었는지에 대한 이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2도 이상이면서 체표 면적이 20% 이상인 경우, 그리고 3도 이상이면서 체표 면적이 10% 이상인 경우라던가 일상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위에 이렇게 화상을 입는 경우가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그럼 그건 어떻게 신청하죠? 병원에서는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이제 직접 환자분에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안내를 통해서 이제 내용을 살펴보시고 이제 동의를 하시면 병원에서 자동으로 등록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화상 치료비가 비급여가 많다고 해서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럼 네. 비급여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 네네. 일단 산정특례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비급여에 대한 지원이 없이 내가 내야 되는 요양급여 부분에서 본인 부담률을 지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비급여에 대한 지원은 건강보험공단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서 신청해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이제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 제도는 총 3가지 기준을 토대로 대상자를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질환인데요. 크게 우리 진료비를 외래 치료비와 입원 치료비로 구분해서 볼 때 외래 치료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증 화상에 해당하시는 산정특례 등록 대상자가 해당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어머님께서는 이제 중증 화상으로 산정특례 등록을 신청을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질환 기준은 충족하시는 거죠. 그리고 입원 치료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되시는데요. 입원 치료비는 전체 질환이 모두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단 성형이나 미용, 한방치료 같은 것들은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소득 및 재산 기준인데요. 소득 기준은 매년 달라질 수 있긴 한데 일단 지금 2022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대상 가구가 가구 원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지를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 소득을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준 중위 소득이라는 건 전 국민을 소득 순으로 이렇게 나열을 했을 때 그 중에서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중위 소득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중위 소득 그 중에서도 100%에 해당하는 수준에 들어오시는 재산이라던가 소득이 해당이 되시면 지원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준, 의료비 부담 수준입니다. 내 소득 구간별 치료비를 신청할 수 있는 의료비 부담 수준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내야 하는 본인 부담금이 80만 원을 초과했을 때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기준 중위 소득에서 50% 대상자의 경우에는 160만 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부담이 발생했을 때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준 중위 소득에서 50%를 초과하는 이제 대상자부터는 내가 내야 되는 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5%를 초과해야지만 신청이 가능하신데요. 아마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80일 이내에 치료비 합산 금액이 총 2천만 원인데 민간보험이 있으셔가지고 보험을 통해서 수령하신 금액이 300만 원이라고 할 때 민간보험금 수령 금액을 제외하고 총 1,700만 원 내에서 내 수준에 해당하는 50%에서 80%인 850만 원에서 1,360만 원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정확하게 내 건강보험료에 따라서 확인을 해보고 싶다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다가 직접 문의하시거나 아니면 찾아가서 방문하셔가지고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가지원제도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제도라는 것들이 또 있는데요. 긴급복지지원제도에는 의료비와 긴급생계비, 긴급주거비 같은 것들을 같이 신청할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의료비의 경우에는 긴급하게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각종 검사 및 치료에 필요한 비용인 300만 원 내에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입원 중에 300만 원을 넘을 정도로 치료가 계속 지속이 돼서 초과하시는 경우에는 한 번 더 연장 신청을 통해서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제도 또한 경제적 기준에서는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을 똑같이 사용을 하는데요. 중위소득 75%에 해당하시는 재산과 소득 기준이 맞으셔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 또는 이제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실비보험이 있으신 경우에는 중복 지원을 이제 불가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막막했는데 국가에서도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게 굉장히 많네요. 네. 안심이 되는데 근데 되게 내용이 복잡하고 어렵고 해서 의료사회복지사님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이가 이게 화상이 치료가 금방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지원 받으면 다음에 또 어려움이 발생할 텐데 이걸 계속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저희가 민간 지원을 통해서도 지속적인 치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화상 지원의 대표 기관인 사회복지법인 한림화상재단이 있는데요. 한림화상재단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네네네. 저희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임직원들이 우리 환자는 우리가 돕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십시일반 이렇게 기금을 모아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임직원들의 급여에서 일부가 이제 기금으로 치료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이 되기도 하고요. 굉장히 감사하게도 우리 화상 환자분들이 치료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개인 후원자나 이제 다양한 기업에서 이렇게 후원금을 지원을 해주고 계셔가지고 원활하게 의료비 지원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이들과 미래재단,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소아성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바로 위주레이스라는 지원 사업을 통해서 기준 중위 소득 80% 이내에 해당하시는 경우에 치료비에 한하여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입원 치료와 외래 치료비, 그리고 이제 아이의 보습제와 같은 이제 화상품을 구입하시는 비용들을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피 쪽에 화상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이의 가발을 제작 지원을 해주는 하이모 가발 지원 사업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을 다 지원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도 저희 아이가 머리 부위에 화상, 두피 화상 때문에 엄청 가발이 비쌀까봐 더 걱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머리 화상을 입다 보니까 아이가 굉장히 외출하는 것도 꺼려하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거부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정말 다행이네요. 네,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같이 알아보면서 하나하나 신청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거동이 가능해지는 시점부터는 화상병원학교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는데요. 화상병원학교는 사우디아람코와 어린이재단의 후원을 통해서 2013년에 설립되어 있는 저희 병원 내에 위치한 이제 어린이 화상병원학교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제5별관 3층에 위치해 있고요. 화상병원학교에는 장기간의 치료로 수업 일수를 채우기 어려운 아동들의 경우에는 사이버학교 연계를 통해서 교육적 승인을 받아 유급되지 않고 학년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수업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아이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다 보면은 아무래도 병원 내에서 가지게 되는 이제 우울함이라던가 치료로 인한 고통이라던가 이런 복합적인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을 같이 상담을 하면서 심리 지원을 해주고 있는 메타버스 통합미술 치료 프로그램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통합미술 치료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가상의 현실 공간에 들어와서 아바타가 돌아다니면서 치료사 선생님과 만나서 수업을 시작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병원 내에 있다 보면은 밖에 외부 활동도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병원 내에서 이렇게 외부 강사 선생님들과 만나시는 것들이 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을 통해서 아이가 이렇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아이한테도 좋은 치료 과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병원 학교의 재활 치료를 위한 아이들이 즐겁게 할 수 있는 윌과 닌텐도 프로그램도 있고, 또 책을 통한 심리회복 지원, 종이 접기, 이런 다양한 놀이 활동을 통해서 아이가 낯선 환경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병원 환경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놀이 공간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저는 아이가 어쨌든 치료를 마치면 학교로 가야 될 텐데 어떻게 도와주는 게 필요할까요? 또 선생님한테는 지금 치료 중이라 이렇게 학교를 가지 못하는 걸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아이가 다시 학교에 돌아갔을 때 친구들과의 관계도 걱정이 되거든요. 네, 충분히 걱정하실 수 있는 부분이죠. 네, 어느 정도 치료가 진행이 되면은 이제 아이가 학교에 갈 준비를 하게 될 텐데요. 사실 학교에 입원 사실을 알리는 것부터가 학교 복귀 과정의 첫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화상 질환으로 인해서 3개월 이상 이제 입원 치료나 통원 치료가 필요하게 될 때, 이제 나라에서는 건강장애 학생이라고 해가지고 사이버 학교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수업 일수를 채울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이제 학습 지원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담임 선생님과 상의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다음에 학급 친구들한테도 아이의 사고 소식을 어디까지 그리고 어느 정도로 알리기를 원하는지도 초반에 이제 상의를 하셔가지고 알리시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퇴원 전에 아이가 걱정하는 상황들을 이제 미리 준비하시고, 아이와 함께 상황극을 통해서 예상할 수 있는 상황과 그에 맞는 답변 같은 것들을 준비하시는 것도 아이가 편안하게 학교 생활을 이제 찾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텐데요. 이번 중에는 그런 과정을 도와줄 수 있는 학교 복귀 지원 강사님이 계십니다. 학교 복귀 지원 강사님도 화상을 경험하신 이제 당사자 분이셔가지고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아이와 만나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와 만날 때는 이제 또한 마찬가지로 아이에게 예상될 수 있는 상황들, 그 상황들에 이제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법들, 그런 방법들을 아이와 함께 연습을 해보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의사소통하고 친구 관계를 이제 사귀게 되고, 그리고 아이가 본인 상처를 숨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오픈하면서 조금 더 이제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활동을 이제 찾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담임 선생님과 학급 친구들한테 화상에 대해서 사전에 교육하는 것들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보통은 이제 학교에 굳이 알려야 하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이가 계속해서 이제 외래 치료도 와야 하고, 또 이제 계속해서 보습제 크림을 이제 학급에서 생활하면서도 바르게 된다라거나, 아니면 체육 활동에 있어서 뭔가 제한이 되거나 그 전에 자외선 차단제를 충분히 바르는 등 이런 모습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보여질 텐데, 그걸 애써 숨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초반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걸 아이들이 익숙하게 이제 인지한 상태에서 아이가 학교로 찾아가게 된다면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숨기지 않고 편안하게 학교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상 사고라고 하면 사실 주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는 없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도 똑같이 화상이라는 건 처음 알게 되는 이제 사고일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화상이 뭔지, 그리고 화상 사고가 이 아이가 계속해서 치료를 왜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흉터는 어떻게 이제 아이한테 받아들이게 이제 해야 되는지, 사실 이런 것들이 아이가 상처받지 않을 수 있게끔 그런 이제 아이의 힘든 상황들을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도 학급에 이런 교육을 이제 제공하는 것들이 도움이 되십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준비를 하면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좀 안심이 많이 되는데, 혹시 이 과정을 먼저 지나가신 분들의 경험을 제가 좀 구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지주그룹을 이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같이 쓰는 엄마일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같이 쓰는 엄마일기는 소아 부모들이 함께 일기 쓰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 위로를 얻고 위안하고 그 안에서 소통하는 그런 공간인데요. 매주 저희가 이제 제공해드리는 미션 주제 일기에 따라서 3줄 정도로
그리고 한 장의 사진과 함께 일기를 쓰시면서 그동안의 치료 과정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제 공유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치료 과정에서 어머님이 스스로 이제 경험하시는 이제 어려운 감정들, 사실 가족들한테도 내 마음을 드러내기가 쉽지가 않고 주변에 이제 이렇게 동일한 경험을 가진 분들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이제 공감대를 가지고 서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머님 스스로도 치료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제 2021년에 첫 시작으로 올해 두 번째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아이 치료에만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사실 어머님들이 직접 만나서 대면으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것들이 참 사실 시간 내기가 쉽지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세 줄일기 어플만 있으시면은 비대면으로도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대, 원하는 장소에서 참여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매주 첫째 주에 이제 모집을 해서 4주간 활동을 진행을 하니까요. 한번 참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신청하고 싶네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상담 이렇게 진행하신 것들 뿐만 아니라 아마 치료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런 건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는지, 이런 지원은 있는지, 우리 아이한테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건 정상인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시고 물어보고 싶으신 것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는 이제 병원에 근무하고 있고 우리 아라 담당 사회복지사니까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으실 때 물어보시고 이제 방문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상담 너무 많이 도움이 됐어요. 준비하는데 굉장히 많은 정보도 얻고 또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이렇게 보신 거와 같이 이런 상담을 통해서 필요하신 부분들이 어떤 게 있는지 같이 이번 치료 시기별, 연령별로 이렇게 점검을 해드리고 있고요. 아마 개개인별로 상황이 워낙 너무 다르실 거라서 또 원하시는 정보도 다르실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자세한 상담은 담당 교수님 또는 병동의 사회사업팀 상담을 원하신다라고 문의를 주셔가지고 방문해 주시면 언제든지 같이 상담하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화면에 띄워드린 이 책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정보 외에도 필요하신 정보들이 많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니까요.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이 책들을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재단과 그리고 이제 저희 병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그다음 페이스북, 홈페이지, 그리고 이제 블로그, 다양한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서비스들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제 편하신 쪽으로 접속하셔가지고 필요한 정보들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조현지 의료사회복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